지금 좀 저속에 있다가 고속으로 오니까 뭐 기본적인 MVH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까 저속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즘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모델 하면서도 주파수 분석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MVH 부분에 있어서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잘 돼 있어서 맞아요. 사실 제가 처음 유튜브 리뷰를 했던 차가 EV6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첫 나온 EGMP 차니까 기아에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우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디자인은 똑같은데 네. 뭐랄까 제가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또 요런 지금 휠 디자인이라든가 실내가 약간 디테일이 바뀌었어요. GT 라인이에요. 네. GT 라인이라서 이게 풀옵션 다 얹어진 모델인데 그렇죠. 한 6,8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비싸요. 패턴도 예. 그리고 이제 스웨이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네. 예. 그다음에 휠도 여기 GT 전용 휠. 아 그래서 여기가 예. 컷이 돼 있어요. 근데 위에도 이상하게 저기 컷이 돼 아마 있네. V6 GT가 이렇게 나올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GT 배지 달리고. 그렇죠. 그리고 네. GT 버튼이 있을 텐데 아마 여기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자리가 불편하거든요. 옆으로 붙겠죠. 옆에로 네. 어디로 붙을 거예요. 네. 네. 기아는 노란색으로 붙이던데. 네. 나머지 레이아웃도 워낙 이게 잘 빠진 레이아웃이라서 실내에서 뭐 이렇게 바뀐 건 네, 특별하게 뭐 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게 나파 가지고 들어가 있다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살짝 바뀐 거 외에는 별다르게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좋았던 차라서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늘어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풀 충전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꽤 나올 겁니다. 거의 400 후반. 근데 뭐 실제로 한 600 네, 정도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이거는 이제 공기저항 개수도 그렇죠. 낮은 편이고요. 네, 낮은 편이고 하니까 지금 같은 전기차 차기 지금 제일 좋은 날씨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이 1년 내내 전기차 주행거리가 제일 잘 뽑히는 때인데 600 중반까지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연차를 거의 이제는 뭐 주행거리로는 따라잡았다. 저 이렇게 사실 볼 수 있죠. 이 603셀이 니켈 비율이 88%니까 네. 코발트하고 망간 비율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 사실. 근데 그건 기밀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동일 비율이겠죠. 6%. 네. 그럴 수 있어요. 9반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공정상으로는 같은 9 시리즈 공정에서 나오니까. 뭐 반올림하면 네. 뭐 9반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SK온에서 네. 이제 직접적으로 NCM9이라는 네.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NCM9. 네. 그리고 향후에 나올 게 9 플러스. 그건 이제 92. 그렇죠. 92라 그러니까. 네. 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것도 벌써.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4세대 배터리가 현재 공개된 게 이 녀석 E603하고 네. 얼마 전에 저희가 EV3에 적용됐던 LG의 E81A 네. 요렇게 두 개가 공개가 됐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게 공개가 될지. 이제 E81A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셀이거든요. NCMA.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배터리에 있어서는 현대모터스 그룹이 이 적용하는 시점도 그렇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신형 셀들을 잘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비가 신형 모델일수록 잘 나오니까 이게 더 신기해요. 캐스퍼 일렉트릭도 잘 나오고. 그럼 원래 차가 가벼우니까. 그렇죠. 가볍고 이제 타이어도 네네. 잘 나오는 타이어를 쓰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데 EV3는 좀 깜짝 놀랐어요. EV3는 그래도 아무리 4.3m라 그래도 공차 중량이 꽤 나가고 그래도 네, 1.7 1.75인가 그렇죠? 네, 넘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무거운 건데. 그렇죠. 네.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가벼운 정도고. 네. 그런 공차 중량에서 지금 뭐 700 넘게 막 찍힌다 그래요, 여기 긴 날씨에.
야, 세상에. 81.4니까 네. 이거보다 약간 작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공차 중량이 2.1톤인데 네. 2.1톤에 지금 325마력에 사실 이 정도 출력이면은 일상적인 용도로는 차고 넘치는데 어우, 네. 그렇죠. 뭐 전기차 출력이 잘 나온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 마력에 대한 최종 수치는 똑같지만 요게 이제 일상 영역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막 풀 악셀에서 6000 막 RPM까지 붙여야 쓸 수 있는 거냐 내연차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연차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2500 RPM에서 그냥 최대 출력이 계속 나오는 뭐 그런 차라고 보면 돼요. 뭐 그렇죠. 네. 내연차 기준이면 그럴 거예요. 그냥 네. 밟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가 계속 나오니까. 디젤도 사실은 최대 출력 내려면 막 3500 아, 이상, 맞아요. 4000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RPM이 훨씬 더 높으니까 지금 네. 아이오닉5나 EV6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가 이제 3세대 모터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인버터로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벌써 21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 그 시스템을. 3년 됐어요, 3년. 네. 지금 뭐 산업계에서 인버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라갈륨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안정성이라든지 효율 확보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 지금 대전력을 다루는 단계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기차에서는 간 반도체가 아직 들어가 있진 않으니까 SiC가 지금은 뭐 가장 그래도 전기차에서는 근데 사실 이거 SiC 잘 만드는 데가 독일인데 그렇죠. 독일 전기차가 또 못하는 것도 희한해. 전 그게 너무 희한한 게 네. 인버터는 그래도 왜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독일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 벡터 제어라는 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독일이 먼저 시작을 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참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인피니온 파워 반도체, 네. 인피니온사도 사실 독일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다 가져다가 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오히려 독일 기업들은 그거를 헤매고 있으니 그게 이제 자동차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내연차만 하다 보면 SiC를 적용할 이유도 없고 전자 제어를 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독일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런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무섭게 속도를 낼 거는 맞아요. 그런데 뭐 벤츠나 폭스바겐이 하는 걸 보면은 뭐, 딱히 아직도 솔직히 얘기가 없어요. 네. SiC 포르쉐는 그걸 적용을 했어요 이번에. 네네. 포르쉐는 적용을 했고 BMW 노이에 클래스가 SiC 아니면은 야 이거까지 부족하다 우리 지라갈륨으로 가자 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러면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뭔가 그렇다면은 그런 포인트도 마케팅 포인트로 삼지 않을까요? 아직은 왜냐면 이제 2년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2013년에 i3 할 때 그때 인버터 제어 기술이 굉장했었거든. 아 그렇죠. 네, 배터리도 LG 배터리 가져다가 다 셀 구조를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BMW가 사실은 기술의 BMW라고 얘기를 할 만큼 모터스포츠의 성적은 미미하지만 양산차에서는 진짜 기술력 관련해서는 정말 덕후 기업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이에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돈을 엄청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치곤 너무 정보가 안 풀려서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네. 빵 터트리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네. 난 그래서 지금 BMW는 잠룡이 아니냐 이거 아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결과물은 사실 아직까지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하는 건 없는데 독일의 가장 기대할 만한 잠룡이 아니냐 저거. 그리고 사실 지금 독일 브랜드들이 전용 플랫폼을 다들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BMW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개발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BMW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노이에 클라스가 2026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게 이제 그때 시점에 맞춰서 배터리 가격이 82달러로 1kWh당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연차와 이제는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조금 없이도 지금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원래 목표했던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내연차랑 같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연차는 반대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내연차가 올라가서 같아질 것 같다고. 그것도 말인데. 뭐 일부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물가는 그래요. 오르니까요. 물가는 오르니까. 네. 사실 요즘 집 가격 보면은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오르는 것도 좀 사실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어우, 집 가격이 요샌. 그러니까 뭐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상현상인지 집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EV6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없이 5천에 옵션 좀 넣고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내연차랑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랜저와 같은 실내 공간을 뽑아주면서 그거보다 성능이 좋단 말이에요. 네. 옵션도 더 좋죠. 예. 편의 사양 같은 것들도 훨씬 앞서고요. 앞서나? 비슷하지 않나? 아, 뭐 고급감에서는 뒤질 수 있는데 뭐 그랜저가 V12이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지 뭐. 그런 거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딱 5천 정도면은 보조금 없이 그럼 이제 내연차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GT 라인은 이게 좀 특별한 거니까 그렇죠. 일반 라인으로 해서 출력 똑같이 해서 GT 라인 아닌 RM 모델로 가면 지금 보조금 적용해서 5,100, 5,200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조금 없이 5,100, 5,200에 산다 그러면 그럼 이제 내연차랑 비슷해지는 거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1kWh당 64달러가 돼서 내연차보다 더 저렴해진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조금이 전기차 대중화를 막는 걸림돌이라고. 그게 초기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퍼뜨리기가 좋은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퍼지고 나서 확대가 되는 시점에서는 보조금 때문에 못 퍼진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말씀하신 게 딱 드러나는 지점이 뭐냐면요, EV3 같은 경우 출시했을 때도요, 지금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지자체 보조금이 TO가 다 끝나서 사고 싶은데 못 사겠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조금을 받은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보조금을 안 받은 가격으로는 절대로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계획에 따라서 차가 출고가 되니까 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대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제조사가 차를 출시해야 되는데 보조금 계획을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산량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5만 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차종을 많이 늘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전기차 몇 대 팔리지도 않지 않냐. 근데 그렇지. 사실 몇 대 팔리지도 않는 게 아니라 보조금 TO만큼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만큼밖에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세단형, 해치백형, SUV형 다양하게 만들고 싶어도 가짓수 늘려놨는데 판매량 안 나오면 그거 엄청난 손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뻔하단 말이에요. 몇 종 안 돼.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 없이는 못 파니. 그럼 보조금이 떨어져 나가고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차가 내려가 버리면 그럼 제조사에서 그냥 마음껏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연차 단종시키고 아반떼 이후부터는 전기차로 만듭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아반떼가 옵션 다 집어넣고 하면 2,4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캐스퍼가 내연차 대비해서 한 300, 350? 뭐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 아예 내연차를 단종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내연차를 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조금이 사실은 대중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빨리 내려가서 소비자가 늘 5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차를 사던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나 뭐
경제화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차를 구입하는 그런 패턴이 있을 텐데 그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제조사가 다양한 차종을 쏟아내기가 좋죠. EV3와 같은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네. EV4, EV5 이제 출시가 되고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체 수요가 전기차로 발생을 할 텐데 이게 보조금이 끝나야 돼요. 이게 관건이야. 그래서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네. 그거 혜택 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금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빨리 내려가서 지금의 EV3를 보조금 없이 3,200에 아, 좋다. EV4를 한 3,700, 800에 네네. 4,000 안 넘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스포티지나 뭐 투싼 구입하려도 거의 4,000 가까이 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3,000 후반까지도 막 옵션 넣으면 가니까. 그러면 이제 내연차를 구입하는 그 가격대로만 진입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래 뭐 이 정도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집을 수가 있게 되는 환경이 되고 차종이 일단 다양해져야 돼. 네. 그래서 지금 EV6만 해도 부담이 돼요 이게. 보조금을 받아도 부담이 된다고. 사실 이게 보조금 없이 원래 이제 카탈로그에는 보조금 없이 가격이 써 있잖아요. 예. 굉장히 비싸요. 사실 그 카탈로그 가격을 그거 보면 보면. 헛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들 다들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보면 솔직히 이 차 값이면요. 물론 이제 그쪽은 프로모션이 많으니까 독일 프리미엄 차들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뭐 2000cc라고 해도 네. 뭐 그런 것들 집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독일 프리미엄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근데 사실 전기차가 주는 여러 가지 편의들을 내연기관은 엔진이 달렸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저는 못 따라온다고 봐서 네. 브랜드 밸류를 올려가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국산 차들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3년이 됐는데 네. 5년이야. 그렇죠. 네. 20 그러네요. 야, 참 시간 빠르네요. 21년 하반기에 나왔으니까. 네. 딱 3년 됐어. 그러네요. 만으로. 그때 우리가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상은 힘들다 뭐 이렇게 사실은 봤거든. 왜냐면 3년이면 따라올지 않을까 싶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직은 근데 얘를 확실히 잡아 족치는 차가 안 나오네. 없어요. 심지어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올라간 게 이제 BSA에서 우리 화재 대책도 더 늘어났고 이제 내화 시트 같은 거 올라가고 뭐, 밑에 내화 시트 내화 시트 올라가고 벤팅 가스 밸브 추가되고 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강화되면서 또 배터리 용량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모델 그러니까 이 전 걔도 지금 따라오는 타 브랜드의 경쟁사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사양을 높여서 또 안전 설계 부분도 강화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몇 년이 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연차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 준비가 많이 안 됐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시작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에 상품성 차이가 꽤 생각했던 것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언젠가는 좁혀질 거고 방법을 찾는 제조사들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왜냐면 현대도 처음부터 방법을 찾았던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한참 여러 가지를 네. 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관건은 그 간극을 계속 넓혀 나가서 유지 내지는 더 앞서갈 거냐 아니면 좁혀지다가 따라잡힐 거냐 이제 이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아직은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각 제조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BMW의 노이에 클래스가 플랫폼 전략으로는 상당히 좀 관심이 가요. 거주 공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네. 또 V2L도 한다고 하고 있고 네. 800V 시스템을 당연히 올린다고 하고 있고 800V 시스템을 올린다면 뭐 최하 SIC 정도고 인버터에
사실 뭐 독일에서 가장 공급받기 좋잖아 지금. 아, 뭐 네, 바로 받으면 바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들은. 네.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동안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본 거야 전기차를. 저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과연 내연기관 시절에도 저들이 매번 기술적으로 혁신을 하면서 새 차를 내왔나? 아, 라고 곰곰이 다시 역으로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네임밸류에 편승해서 과연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초기엔 많았죠. 당연히 내연기관 시절에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급과 뭐 이런 소위 말하는 티어라 그러죠? 이런 그레이드가 나눠지면서부터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과연 이 기술적인 혁신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그렇게 신차를 내왔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기에는 네. 그래도 그동안 한 게 많잖아요. 아, 한 게 많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 같은 회사는 네. 우리가 부족한 걸 알잖아요. 저들에 비해서 수십 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매번 뭘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모습도 그렇거든요. 뭔가 아둥바둥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로 좁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쫓는 자가 쫓기는 자보다 빠르다. 그래, 그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도전자가 그렇죠. 더 노력 많이 하고 맞아요. 챔피언은 요트 타고 막 챔피언은 이제 좀 즐겨야 되니까 사실은. 예. 또 주머니도 지갑도 두둑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뭐 산업이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과정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이 판에는 사실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아, 더 좋아졌어요. 배터리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은 뭐 몇천만 원씩 감가상각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당장 필요하신 분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근데 항상 그래요. 막 그 전기차 뭐 중고 가격이 막 엄청 뭐 감가상각이 심하다 막 그러는데 막상 또 사러 가면 엄청 비싸요. 기다릴 수 있는 분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예. 여기 대충 됩시다. 예.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또 빠르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네. 예, 한 2년 정도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기다리기 힘들다. 아 전기차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사야죠. 그럼 사야지. 예. 사야죠. 그럼 사야죠. 어떻게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항상 뭐 적기, 최적기에서 단 한 푼이라도 손해 볼 수 없다 이렇게 모든 경제 활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때때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안 좋더라도 그에 맞춰가지고 경제 활동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 운영하게 되면 혜택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 혜택들도 적지 않거든. 고속도로 반값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도 아까운 세금이긴 하나 빨리 보조금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의 최종 구매의 가격은 당분간 한 3, 4년 정도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보조금 떨어진 만큼 그냥 내려가는 거로 상쇄되는 거니까. 사실 그게 네. 목표였고 그렇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국산 브랜드들은. EV3나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는 건 확실해요. 네. 그런 배터리를 집어넣고 보조금 적용한다 하더라도 3천 초반에 나온다라는 건 꽤 괜찮은 가격대인 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EV6 저희가 뭐 디자인 관련된 변경점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여전히 얘는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품성은 좋다. 전기차를 지금 사기가 애매한 시기이긴 하나 저는 EV3나 캐스퍼 일렉트릭 딱 그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큰 차가 또 필요하신 분은 그렇죠.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상품성을 그래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 같기는 해요. 최소 2년은. 최소 2년. 왜냐면 2년 뒤에 이제 나오겠다고 한 노예 클래스도 있고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게 많아. 네. 그래서 202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때까지는 버틸 것 같다. 그리고 그때 가서도요. 그들이 새로 갖고 나오는 것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진 않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자세하게 알아볼 만한 차는 아니고 그 다음에 주파수 감응형 댐퍼 요거 좀 조율했다고 하는데 네네. 큰 차이는 모르겠네. 네. 저속에서 좀 좋아진 거. 저속에서. 네. 그 다음에 MVH 저속에서 좀 좋아진 거.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실제로 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다.
이뻐졌다 조금. 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EV6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